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34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이제 4년 되었네요. 남편은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희 사이에는 아들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임신 3개월째네요. 솔직히 저는 남편하고 얼마 못 살고 헤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둘째까지 가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른 불화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솔직히 별로 안 친했던 사이였어요. 남편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전 솔직히 남편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했더군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는지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고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저를 챙겨주면서 엄청나게 들이대더군요. 다른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저는 남편에 대한 기억도 없었고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어요. 생긴 거는 보통이었는데 무엇보다 남편은 아직 취업 전이라는 부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동창하고 사귀게 되면 잘 되면 몰라도 만약에 싸우거나 안 좋게 헤어지면 친구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동창회 나가기도 좀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로 진짜 잘해야 본전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집요하게 들이댔어요. 매일 전화 연락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동창인데 계속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답장을 해주고 몇 번 전화통화 하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 몇 번 따로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사귀게 되었죠. 1년쯤 사귀다가 급하게 결혼을 하였네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뚜렷한 직장이 없었어요. 여러 회사에 지원은 했지만 남편은 대학도 스펙도 변변치 않아서인지 본번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마냥 놀 수만은 없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 같은 곳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도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아니고요. 아직 20대 중반인데 결혼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고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던 거예요. 막상 결혼을 하려 하니 경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었던 거죠. 저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과 집 문제는 어찌어찌 해결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사는 게 진짜 문제였죠. 제가 임신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는 한다 해도 많이 불러오면 어쩔 수 없이 잠시 일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취업을 했어요. 원래 다니고 싶어 했던 곳은 아닌 눈을 조금 낮춰서 조그만 회사에 지원해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홀몸도 아니었고 저희 처지에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잖아요. 당장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편이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진정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실 땐 빚을 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도와달라고 하기 그랬어요. 그래도 시댁은 잘 사는 편이었어요. 집도 자가이시고 시아버지 명의로 4층짜리 상가 건물도 있었고 땅도 조금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의 형제는 3남 1녀였어요. 누나, 형 그리고 남편, 이렇게 남편은 막내였어요. 다들 결혼했고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막내인 저희를 결혼할 때 이외에는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자식에게 해준 만큼 똑같이 하신다고 하더군요. 자식들 중에 기반을 못 잡고 사는 사람은 저희뿐인데 그렇게 하시는 시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저희가 성인인데 마냥 부모님께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의 고초를 형제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였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시다고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며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모였어요.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좀 의외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 오라고 한 것은 할 말이 있어서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각자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사느라 바쁜데 아빠에게 신경을 쓰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는 부모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가족들은 도대체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의아하게 생각했죠. 뒤에 하신 말씀을 듣고는 가족들 모두 놀랐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대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에게 한 만큼 상을 주려고 그런다. 아비 집에 온 만큼 용돈을 주겠다. 하루 왔다 가면 한 사람당 5만 원씩 주겠다. 한 사람이 자고 가면 10만 원씩이겠지. 물론 애들도 똑같이 셈해서 주고 뱃속의 아기도 인정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다들 시아버지께 왜 그러냐고, 무슨 돈 때문에 부모님한테 오는 거냐고, 뱉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남편도 그랬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할 말 다 하셨으니 더 이상은 투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돈 봉투를 주셨어요. 저희도 15만 원 받았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뱃속의 아기까지 포함해서 주신 거였죠. 다들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시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며 받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다들 받아들고 각자의 집으로 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의 시아버지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다른 형제들은 잘 사니까 별 상관없겠지만 저희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주말에 시댁에서 자면 30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120만 원. 저의 형편에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시아버지께서 외로워서 자주 찾아오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뵙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했고요. 아내가 먼저 알아서 홀 시아버지가 계신 시댁에 가자는데 세상에 마다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지간한 일 없으면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자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김없이 용돈을 주셨고요. 시간이 지나니 시아버지가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가서 저녁도 차려야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토요일에 가면 거의 저녁은 외식하고 아침은 가볍게 국 하나만 끓여서 먹고 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성격이 깔끔하셔서 제가 집안일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초반에는 거의 가만히 있다가 사주시는 거 얻어먹고 잠만 자고 오곤 했죠. 그러다 시아버지가 편해지고 친해진 다음부터는 드시고 싶은 거 여쭤봐서 제가 저녁도 차리고 아버님께서 못하신 집안일 이것저것 했어요. 처음에는 주시는 돈 때문에 찾아뵀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주말에 시댁에 안 가면 아버님 혼자 계실 텐데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제 생각에 조금 변화가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이 좋지 않으니 아버님이 주시는 돈은 되었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차마 거절하지 못했네요. 아버님이 주시는 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거의 매주 아버님을 찾아뵈니 시누이나 동서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들은 돈 때문에 찾아볼 필요 없다고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다 똑같이 상속받을 건데 왜 혼자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형제 중에 제일 잘 사는데요. 전화해서 이이야 어찌 되었든 자기 아버지한테 잘하니 고맙다고는 하는데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는 보기 안 좋다고 저에게 안 좋게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실 돈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다 맞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좋아서 가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형제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든지 또 생각하든 간에 신경 안 썼네요. 저희는 첫째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 빼고는 시아버지를 거의 매주 찾아뵀었네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되었을 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셔서 약을 드셨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주무시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셨고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다음날 남편과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게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 시간이면 저희가 오니까 저희를 기다리시며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고 저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다 꺼져 있었거든요. 안방을 열어보니 아버님이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편이 깨어보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난 후였던 거예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번 주에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 정말 몰랐거든요.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2주 뒤쯤 시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집을 정리하고 상속에 관해 서로 상의하려고 모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을 4명의 형제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자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저희한테 그동안 시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은 게 있으니 그것을 제하고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은 생전에 아버님이 저희가 한 만큼 따로 챙겨주신 건데 말이죠. 기회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있었고 자기들이 싫어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운다는 게 그랬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죠. 그 말을 들은 다른 형제들이 저희가 돈에 환장해서 그랬다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다른 형제보다 1억을 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1억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주 찾아봬도 3년이면 4천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한다는 게 정말 경우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큰 소리가 나게 되었고 싸움까지 난 거예요. 형제끼리 맞네 아니네 그렇게 싸우다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주버님대로 화를 내며 집에 갔어요. 신혜인애와 저희만 남아서 아버님 짐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신혜인은 싸움에 끼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괜히 분란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이 있는데 제가 대놓고 나서서 뭐라 하기 좀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네요. 그런데 장롱 서랍 깊은 곳에서 서류봉투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열어본 저와 그것을 본 신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시아버지의 유언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유언장에는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저희한테 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공증까지 마치셨고요. 편지는 저에게 남기신 말씀이셨어요. 막내 며느라가 정말 그동안 고마웠다. 너희 시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난 너무나 힘들었단다. 수십 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옆에 없으니 난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자식들이라도 보면 좀 나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비를 찾아오며 용돈을 준다고 한 거였지. 하지만 너희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더구나. 물론 살기 바빠서 그러겠지 생각하며 이해는 했지만 조금 섭섭하더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에 너희의 형편이 어려우니 단순히 돈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속으로는 너희를 괘씸하다 생각했지만 어차피 내가 그러자고 한 거였으니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너는 내가 주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단다. 늙은 시아버지가 혼자 있다는 걱정에 매주 찾아와서 나에게 하는 너의 행동에서 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단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아들과 손자 얼굴도 매주 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진심으로 효도한 너에게 내가 작은 선물을 안긴다. 너로 인해 내가 느낀 행복에 비하면
보잘것없으니 부담 갖지 말길 바란다. 저는 시아버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그냥 매주 찾아뵙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용돈을 주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그 모습이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였어요. 시아버지 유언장에 적힌 대로 모든 재산은 저희가 상속을 받게 되었네요. 유언장을 본 다른 형제들은 저희에게 아무 말 하지 않더군요. 다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욕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요. 저희와 이미 싸워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후라서 그런지 저희와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들이 먼저 똑같이 안 나누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랬으니 이제 와서 나눠주라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여하튼 상속 문제는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네요.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 다녀왔어요. 임신 3개월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에게 항상 둘째 빨리 가져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 그리운 우리 아버님,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부디 아프지 마시고 어머님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빌어요.